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올 시즌 최대 고민은 부상입니다. 2024년 1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단 3명, 척추 라인이 없는 채로 한 달을 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8라운드 에버튼전 전반전을 마치고 부상 예방 차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던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최대 5주간의 장기 이탈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까지 다가온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1월 이적 시장의 영입 대상 조건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전체 내용 및 영국 현지 언론의 최신 보도를 통해 토트넘의 최신 상황과 이적 시장 계획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로메로 선수의 부상 상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향후 4주에서 5주 동안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운 부상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에버튼과의 2대1 승리 경기 당시 하프타임에 부상으로 교체되었던 로메로는 후반전에 왼쪽 허벅지 아래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사진이 찍혔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검진 결과 적어도 다음 달까지 결장할 수 있는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 로메로는 뛸 수 없습니다. 그는 좋지 않습니다. 스캔을 했는데요. 4, 5주 정도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 잘 견뎌냈습니다. 몸이 조금 아픈 선수는 있지만 지난 며칠간 좀 더 쉬운 훈련을 받기도 했죠. 다른 선수들은 모두 괜찮습니다. 즉 히샬리송 선수도 허리 부상으로 교체되긴 했지만 히샬리송은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고 새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는 로메로뿐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로메로의 이탈은 그동안 토트넘이 하이라인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수비라인, 센터백 라인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로메로의 부상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가, 1월에 이적 시장 계획까지 혹은 경기 전체, 선수단 운영 계획 전체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냐라고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라이튼전 대비 회견에서 했던 답변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잃은 것은 분명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출전 정지로 빠졌던 기간도 있었고 이제 막 징계에서 복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상당 기간 동안 결정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앞당길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 12월입니다. 1월 1일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1월 1일일 것입니다. 계획은 여전히 같은 형태입니다. 즉 로메로가 지금 부상을 당했다고 해도 우리가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당장 있을 2번의 경기는 현 상태에서 치러야 하고 또 선수 등록 기간이 시작됐을 때 데려올 수 있겠지만 로메로가 다쳤다고 해서 협상이 빨리 될 수 있고 영입이 빨리 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애초에도 최대한 영입을 할 거라면 빨리 데려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실망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뿐이다 라고 했고요. 이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 그리고 비수마 사르가 1월달 이제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컵에 언제 합류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 얘기가 최근에 이제 보도를 통해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1월 2일에 클린스만호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1월 6일에 있을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까지 뛰고 가면 어떻겠느냐. 실제로 한국 대표팀의 첫 번째 공식 경기는 1월 15일 아시안컵 본선 첫 경기거든요. 그에 앞서서 물론 1월 6일에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여유 시간이 있고 손흥민 선수는 호흡을 맞춰야 할 대상은 아니니까 번리전까지 뛰고 가면 안 되느냐라는 질의를 토트넘에서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새해 전야제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올해에 열릴 2023년에 열릴 두 경기는 모두 이 선수들이 뛸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세 선수와 모두 대화 중인데 비수마는 이미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떠나겠지만 파페사르와 손흥민 선수는 1월 초에 갈 것 같긴 한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명단 발표 회견이 곧 있을 예정인데 그 상황과 또 최신 상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미키 반더벤이 그래도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은 로메로의 이탈 속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더벤이 언제 복귀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사실 본인이 최근에 다트 대회에 참가를 해서 팬들의 질문에 있어서 공식 인터뷰는 아니지만 2주 정도 있으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수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저는 선수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메디슨이 자신의 회복 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1월 안에 올 수 없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은 의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은 여전히 계획대로 재활 작업이 되고 있고 1월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반더벤이 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반더벤도 의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긴 하니까 1월 중으로는 반더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FA컵 번리전에 출전하는 어려울 것이다. 즉 1월 달에 첫 번째 일정 1월 6일 경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1월 14일로 예정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반더벤이 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훈련을 해봐야 한다. 훈련을 통해서 몸 상태를 직접 지켜봐야, 그리고 훈련을 해보고도 이상이 없는지를 봐야지 복귀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팀 훈련을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정확하게 반더벤의 몸 상태, 복귀 날짜를 잡을 수가 없다. 실제로 팀 훈련을 완전체로 해본 다음에서야 경기 감각이나 체력이나 부상 재발 여부를 모두 총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출전이 언제 가능할지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훈련 복귀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1월 중순에 복귀를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오랜 공백이 있었으니까 1월 중순에 몸이 안 아파도 재발 문제와 이제 경기 감각까지 고려해서 출전하니까 맨유전에 뛴다라고 말은 못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래도 이제 맨유전에 뛸 수 있다라는 얘기는 FA컵 첫 경기 일정 정도까지만 이제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진 이 기간을 좀 대처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뭐 센터백 영입을 빨리 하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이 반더벤의 복귀와 데이비스의 활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1월 달에 중요한 경기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전급 선수들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출전 시간이 부족하고 경기 감각이 떨어진 선수들을 통해서 중요한 경기, 특히 12월 말과 1월 초의 경기를 소화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이런 선수들, 특히 센터백들은 경기 시간과 감각이 떨어지면 경기 내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전히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글쎄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다.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선수를 투입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고 주중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 로테이션도 돌리면서 꾸준히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많은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동시에 올라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의 리그 경기만 하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만 뛰게 됐고 주전 선수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니까 갑자기 들어온 선수들이 원래 본인들의 실력보다 더 격차를 보이는 조금 더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로얄과 다이어가 경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데이비스가 그 중에서도 많이 뛰었고 잘하고 있지만 데이비스조차도 풀핏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나왔을 때 경기력이 아쉬운 것은 본인들의 실력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경기의 감각 문제고, 데이비스도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다. 즉 이제 앞으로 좀 뛰어야 되는 선수들의 부담을 심리적으로 덜어주고 또 기운을 살려주는, 기세를 살려주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비라인뿐 아니라 로셀소나 힐 같은 선수들도 매우 잘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경기 중에 무너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고 이 선수들을 믿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엔 선수가 뛰어야 경기력이 살아나고 경기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나왔을 때 아쉽다고 하더라도 비판은 조금 자제해달라는 당부도 우회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선수들에 대해서 완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 같아요. 특히 수비라인이 그런데요. 센터백 영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영국 취재 기자가 원래는 이제 왼쪽 센터백 반더벤의 자리를 본 선수가 1월 이적 시장의 우선순위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냐면 로메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로메로가 이제 또 한동안 못 뛰게 됐고 로메로의 리스크가 커졌다. 부상과 징계들이 더 따르다 보니까 오히려 로메로의 자리, 그러니까 오른쪽 센터백이 되는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왼쪽 센터백, 오른쪽 센터백 이 차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즉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왼쪽 전문이냐 오른쪽 전문이냐, 이걸 보고 선수를 찾았던 게 아니다. 그냥 센터백 전반적으로 뎁스 강화, 깊이를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 선수가 어느 쪽에서 뛰느냐가 아니라 사실 최고의 선수라면 어느 쪽이든지 뛸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미키 반더벤을 데려온 것도 그가 왼쪽 센터백이고 왼발잡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팀의, 우리의 전략의 완벽한 센터백이기 때문이다. 즉 속도와 커버 플레이와 이런 면들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즉 팀 내 다른 왼쪽 측면 센터백이 있었더라도 반도멘을 데려왔을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번에 영입할 수 있는 선수는 속도의 특성을 더 중요시 본다. 빌드업의 특성, 본인의 전술적인 색깔이 더 중요하다. 오른발잡이냐 왼발잡이는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 선수에 대해서는 토디보 선수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선수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 같은 경우에도 스트라이커 영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뭐 산티아고 히메네스나 뭐 세루 기라시나 뭐 여러 선수들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아이반 토니 얘기도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거의 다 지금 리스트에서 사라진 상황이에요. 경쟁도 치열하고 당장 1월 달에 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센터백도 크게 데려와야 되는데 공격수까지 미드필더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다 되겠느냐. 이런 가운데 사실 공격수 포지션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되긴 하지만 히샬리송이 수술 이후 완전히 살아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급성이 떨어졌어요. 히샬리송을 쓰면 된다. 존슨도 있고 쿠루세스키도 잘해주고 있고 뭐 그 외에 사실 사이드 포지션을 맡아볼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공격수는 1월 달에 영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샬리송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원래 좋은 선수였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컨디션의 문제가 100%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히샬리송이 지금 100%가 됐기 때문에 히샬리송을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 1월 달에도 사실은 많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뭐 2월이면 다시 또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큰 돈을 써서 지금 공격수를 영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분명히 숫자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히샬리송이 또 다친다. 이럴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공격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데인 스칼렛이 임대 일정을 조기에 종료하고 합류를 했어요. 지금 토트넘 선수단에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스위치로 임대를 보낸 것이 경기를 많이 뛰면서 성장하라고 잉글랜드 2부 리그로 보낸 것인데 여기서도 출전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임대 계약이 조기 종료된 것이기도 하고 플러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가기 때문인데 이런 역할을 한 선수가 팀 내에는 이미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인 알레호 벨리스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알레오 벨리스가 최근에 또 제기된 게 이 선수가 오히려 이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득점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 리베르 플라테, 리버 플레이트죠. 아르헨티나의 명문팀으로 가서 아르헨티나에서 좀 더 마음 편하게 뛰다가 이제 시즌이 끝나고 여름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게 공격수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옮기려면 1월 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까지 겹쳤을 때 스칼렛을 데려와서 FA컵 경기라든지 교체 출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스칼렛 같은 경우도 카라바오컵 경기까지 뛰고 나서 8월 말에 입스위치로 갔던 거잖아요.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프리시즌을 함께 보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기대감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 임대 복귀를 시키면서 이번에 스쿼드에 합류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칼렛에 대해서 지금 뭐 원했던 만큼 임대가 잘 풀리지 않았고 본인도 실망스럽겠지만 우리도 실망스러웠다. 우리가 임대를 보낸 건 출전 시간도 확보하고 리듬을 찾고 발전시키기 위해였는데 그런 게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합리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기쁘고 다시 이미 훈련을 하고 있고 1월 1일에 선수 등록하면서 기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얼마나 뛰느냐는 그에게 달려있는데 1월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스칼렛은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것이다. 시즌 남은 기간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와 훈련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를 조금 더 보강적으로 보면은 데인 스칼렛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입스위치가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입스위치에서 올 시즌에 스칼렛이 득점도 없고 도움도 없는데 풋볼 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150분도 뛰지 못한 상황, 거의 출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시간이면 오히려 토트넘에 있었으면 더 많이 뛸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맥케나 전 맨유 수석 코치 출신이 지금 입스위치를 이끌고 있는데 스칼렛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데려갔거든요. 하지만 스칼렛이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은 우리가 기회를 못 준 것도 있지만 토트넘도 부상 선수도 많고 무엇보다 그들의 주전 공격수가 아시안컵에 가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토트넘 측에서도 스칼렛의 임대 계약 조기 종료를 이야기할 때 입스위치 얘기를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가니까 우리가 스칼렛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얘기는 결국에 스칼렛이 돌아온 것은 다른 팀으로 임대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 시즌에 특히 1, 2월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기간에 스칼렛을 백업 공격수로 쓰면서 히샬리송을 주전 공격수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스칼렛이 아쉬운 성인 무대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긴 해도 그래도 잉글랜드의 20세 이하 대표로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도 나갔고 또 잉글랜드 최근 21세 이하 대표 경기로도 데뷔전을 치르는 등 그래도 연령별 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피지컬도 좋아지고 있고 득점 감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을 살려낸 것처럼 스칼렛도 살려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공격수 영입에 큰 돈을 쓰지 않기로 한 것은 조금 더 확실한 선수, 좀 더 데려올 수 있는 선수에 집중하기 때문인데 지금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키가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름에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1월 이적 시장에는 좋은 선수를 내보내줄 수 있는 팀이 거의 없어요. 브렌트포드가 이제 베팅 징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뛰지 못했던 아이반 토니를 아스널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열리고 있는데, 아이반 토니를 토트넘도 원하지만 토니 본인이 또 아스널을 조금 선호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다른 공격수들도 사실은 지금 토트넘이 손을 뗐다, 데려오는 데 있어서 자금 경쟁이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올 1월은 포기하고 여름에 솔랑키에게 올인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도 사실은 언급이 됐지만 이 선수는 19살인데다가 계약 기간도 2029년까지로 잠기다 보니까 이적료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반면에 본머스와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솔랑키는 2017년에 한국에 와서 피파 20세 월드컵 잉글랜드 우승 이끌면서 골든볼 받은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그래도 한 번 꺾였다가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적료가 에반 퍼거슨보다는 낮다. 그래서 또 케인이 떠난 이후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서 공격수가 필요한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솔랑키를 여름에 데려올 거니까 당장 1월에는 일단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히샬리송과 스칼렛으로 메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센터백은 여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죠. 그런 가운데 다이어는 쓰지 않고 있으니까 1월에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풋볼 런던이 흥미로운 보도를 했어요. 토디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고 또 드라고신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무대에 대한 적응의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토신 아다라비오요, 풀럼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 중이라서 영입 리스트에서 후순위로 밀렸다가 최근에 복귀를 했고 뛰고 있으니까 이러면 데려올 수 있겠다. 근데 풀럼이 아다라비오요를 주려면 대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지난 여름에도 팔리냐를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호이비에르를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다이어를 줄 테니 아다라비오요를 달라, 이렇게 되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아다라비오요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토트넘은 이적료를 쓰고 다이어를 주는 데 있어서는 안 쓸 수가 있어요. 다이어를 돈 주고 안 산다는 거예요. 반년만 쓰기 위해 이제 보낸다. 즉 다이어의 계약 기간도 반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이적료를 주고 데려갈 팀은 없으니 연봉 부담이라도 덜어내면서, 또 다이어도 잉글랜드 리그에서 뛰면서 경기를 출전을 해야지 내년 여름에 있을 유로 2024 대회에 잉글랜드 대표로 선발을 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다 엮어서 좀 협상을 한다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또 다이어를 원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팀은 결국 잉글랜드 팀일 수밖에 없다. 본머스의 로이드 켈리도 토트넘이 원하고 있으니까 본머스, 풀럼과 다이어를 임대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시즌 중에 센터백을 데려오는 이런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메로 선수의 부상이 확정되면서 최근 이제 보도됐던 많은 이제 매체들의 브라이튼전 토트넘의 예상 명단에서 로메로의 이름이 빠지고 들어간 것은 로얄입니다. 사실 다이어가 뛸 거라는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바스포세콜로 감독이 로얄 데이비스를 이미 다이어가 부상이 아닌 상태에서도 센터백 조합으로 기용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포세콜로 감독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 브라이튼전은 로얄 다이어가 나올 텐데 어떻게 또 경기를 풀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브라이튼을 상대로 로메로가 뛸 수 없게 됐다는 점은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토트넘이 좀 실점하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에는 여전히 토트넘이 유리하다. 오히려 경기가 가까워지면서 브라이튼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2.56배에서 2.64배까지 올라갔고, 토트넘은 2.54배에서 2.48배로 낮아졌거든요. 즉 여전히 토트넘 승리에 더 많은 베팅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에버튼을 꺾으면서 승점 37점으로 4위로 올라섰지만 에스턴 빌라가 이번 19라운드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브라이튼전 승리로 최대 3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현재 에스턴 빌라가 승점 39점, 맨시티가 37점인데 토트넘이 36점이잖아요. 브라이튼을 꺾으면 승점 39점이 되는데 승리할 경우엔 골득실 차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잖아요. 물론 에스턴 빌라가 2골차 앞서 있긴 하지만 토트넘이 2골차 내지 3골차로 브라이튼을 이긴다면 승점 39점이면서 골득실 차로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 12월 31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본머스와 20라운드 후반기 첫 경기가 열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소한 2경기까지는 출전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토트넘이 최대한 많은 승점을 얻어야 합니다. 1월 달에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2경기만 잡혀있죠. 1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 그리고 한국 시간 1월 15일 새벽 1시 30분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입니다. 다만 토트넘이 번리를 꺾을 경우에는 FA컵 4라운드 한 경기가 추가되고 총 3경기이고, 사실 영국 시간 기준으로 보자면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가 1월 말일에 열리기 때문에 총 4경기가 열리게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된 기간 동안 또 토트넘이 어떻게 이 위기를, 고비를 넘길지, 또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지, 아시안컵 소식은 물론 손흥민 선수의 팀인 토트넘의 소식도 한준TV에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